자, 어제 PPI라는 지표가 발표되었고 강력한 호재가 터져나옴에 따라서 분명히 내렸어야 하는 자리인데 억지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억지로 올릴 때는 이런 식의 기존 저항선 이 추세를 깨지 못하고 내려가는 액션이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자리는 두 가지 근거가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한 번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도 재차 하락하는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은 만큼 여러분들 지금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사실은 어제 나온 지표들이 정말 좋은 형태가 나왔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컨센을 대폭 하회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니 현우야, 파란 숫자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생산자 물가 지수 MOM이라는 것 자체가 전달 대비 얼마나 올랐나요를 보여주는 건데 결국 물가가 오른 정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그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적게 나왔다는 거, 예측치보다 적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에 팽배하게 깔려 있었던 금리 인상의 위협을 확실하게 좀 잠재워주는 그런 식의 액션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차트는 숏인데 PPI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숏 포지션을 열지는 않겠다, 상승분은 얼마 안 남았다라고 간주하고 지표 발표 결과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차트가 숏이기 때문에 상단부에서 못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간주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지표 발표 이후 6535 오버에서 익절해야 된다, 저항선 반응 보고 숏칠 생각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존에 끌고 오고 있었던 30배열 롱 포지션 전체 익절 후에 현 시점 숏 포지션으로 전환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 어제 여기까지 완벽하게 따주는 액션이 나왔으면 좀 시원하게 지를 만도 했거든요. 지금 마진을 보시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찰병 정도 넣어볼 만한 자리인데 왜 확고하게 숏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없느냐? 여기를 따주는 액션이 필요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자리가 결국 뭡니까? 여기 스탑로스 걸고 숏 치는 사람들 많았겠죠. 우리가 이런 라인에 유동성이 몰려있다, 기존 숏들의 스탑로스가 몰려있다라고 하면서 BSL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EQH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별 말을 다 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본질은 숏 포지션들의 유동성이 남아 있었다는 건데 이 유동성을 완벽하게 스윕해주는 그런 흔적이 관측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 이게 확인됐으면 여기서 좀 크게 숏을 걸어볼 만했습니다. 조금 더 올려줬으면 오히려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텐데 이걸 한 이 정도만 올려주면서 윗꼬리 길게 달아줬으면 좀 큰 비중으로 숏을 걸었을 텐데 이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는 한번 내리면서 63 라인 정도는 재차 체크해주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아니 현우야,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윗꼬리 달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냐? 여러분, 지나간 차트를 봅시다. 결국 유동성 수입이라는 과정이 티가 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이 언저리에서 숏 치는 사람들 스탑로스 어디였겠어요? 결국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가로선 하나 넣어보면 결국 이런 식으로 윗꼬리 길게 달리는 액션들이 관측이 된다는 거죠. 윗꼬리 길게 달면서 기존 숏 포지션들에 대한 유동성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 기존 숏 포지션들을 세력이나 큰 손이 모조리 청산을 시킨 다음에 그들의 숏 포지션을 새로 체결시켜서 반대쪽 유동성을 사냥하러 간다. 여기 사냥하러 가겠네요. 제 말이 맞다라면 결국 여기까지 따로 내리러 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긴 꼬리 달고 롱 죽이고 스윕 치고 다시 타겟 어디겠어요? 여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반대쪽 위아래를 헌팅하러 가는 ICT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여기서 확실하게 수입이 나줬으면 세력 형님들도 같이 숏을 지르셨을 테니까 여기서 좀 크게 숏을 볼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비중 크게 태우지 말고 지켜보자, 제대로 된 수입 치는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569 좀 탈환하는 걸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후에 포지션을 오픈해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 그 비중은 어떻게 설계해야 우리가 전략적으로 포지션을 챙길 수 있는지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는 제 텔레그램 그 입장 링크를 고정 댓글에 걸어두었습니다. 이런 내용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면서, 다만 여러분 진입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동적인 관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 시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오파가 끝났냐 아니면 여기서 오파가 끝났냐로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오파가 끝났다라고 가름을 해버리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이런 형태로 조금 짜그러진 형태로 여기가 됐든 혹은 여기가 되었든 A 위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B가 좀 길게 나오면서 A에 대해서 얼마 되돌렸습니까? A에 대해서 618만큼 되돌리고 그 다음에 C 하락이 나왔다고 읽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카운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5개의 상승이 이미 다 나왔다고 봐야 하고 지금은 조정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A, B, C 하락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경우가 아니라 여기서 오파가 올렸어야 되는데 종전 파토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절단이 나버린 거라면 A, B, C 전개중으로 읽고 있었는데 둘 다 결국에 남은 건 하락이었다 이거죠. 차트상으로는 우리가 하락을 대비했어야 하는 순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CPI와 PPI라는 두 가지 호재로 인해서 억지로 꺾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파동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가 다른 툴이 뭐가 있습니까? ICT라는 툴을 생각해봐도 되고 이런 식의 유효한 추세선을 기반으로 판단해봐도 됩니다. 저점과 저점 분명히 지지선이었는데 지지선 후에 뭐가 됐습니까? 돌파 시점부터 얘가 뭐다? 돌파 시점부터 얘가 저항선이 되었고 실제로 이 라인을 CPI 호재를 갖다 써도 못 넘겨주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자리에 대한 터치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활용하면서 숏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 고점을 활용하면서 숏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스파이크 튀면서 수입 내는 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은 하락해주면서 재조정이 들어와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과 함께 지금 결국은 동일합니다. 외부 유동성을 아직 확실하게 흡수하지는 못했지만 이 경우에 다시 한번 내부 유동성들 어디가 있겠어요? 이 4시간 FVG 있을 거 아닙니까? 또 4시간 IFVG가 있겠죠? 1시간 FVG까지 3가지가 겹치는 이런 자리들까지 한 번은 테스트 해준 다음에 롱을 지른다면 이런 자리에서 롱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은 호재 등등 억지로 뛰어 올린 자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변수가 너무 많다. 먼저 내려서 여러분 FVG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미체결 롱주문들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롱주문 체결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내려서 올려가지고 이걸 따든가 그게 아니면 여기를 먼저 따준 다음에 내려서 충전한 다음에 다시 올리든가 결국에는 여기서 롱밭 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요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채로 상단에서 숏칠 생각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에는 차트가 어느 자리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외부 유동성을 회수하고 나서 그 다음 확고한 방향이 정해지는 형태로서 전개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외부 유동성에 대한 수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트 형태로 봤을 때 내렸어야 되는 자리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수입 여부를 첫 번째로 가장 핵심적으로 관측해야 되고 그 다음 롱트라이 할 수 있는 구간은 결국 이런 구간인데 그 모든 근거가 겹치는 구간이 여기가 핵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롱트라이 할 생각을 해야 되고 나는 숏을 보겠다. 지금 자리에서 내가 숏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수입 치는 건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이런 생각들과 함께 내려갈 자리는 맞는데 아직 수입은 명확하게 관측되지 않았다. 아직 숏을 못 잡았으면 수입 내는 거 보고 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숏 자리, 롱 자리 전부 다 체크하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결국 오늘 핵심은 수입이 나는지 체크할 것 그리고 아래자리 먼저 주면 여기서 롱트라이 할 것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 보자면 PPI 호재가 나왔는데 차트 형태상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았고 저항선 돌파 실패로 그게 증명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6569 고점에 대한 외부 유동성을 확실하게 수입해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숏은 어느 정도 불안한 자리가 맞습니다. 한 번 더 올리면서 이 외부 유동성을 먼저 쑤셔 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게 이런 형태로 갈지 아니면 내려서 충전해서 뚫을지 이 형태를 단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입이 먼저 나면 숏자리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63 구간 아래 존재하고 있는 이 지지 구간들 주면 이 겹근 거 활용하면서 여기서 롱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자리들 제가 실시간으로 트래킹하면서 타점 나면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내용까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